데카메론. 재판관이 하녀의 몸의 열쇠를 꽂도록 해서 불륜남을 구한 의사 부인. 살레르노에 마체오 델라 몬타냐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만년에 가서 도시의 귀족이며 미인인 젊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 아름답고 사치스런 옷을 입히고 보석류 등으로 단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침대 위에서 아내를 안는 일이 적어 항상 차가운 느낌을 갖게 했는데 여자와 한 번 자면 그 회복에 며칠 걸릴지 모른다고 부인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불만에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부인은 아주 영리한 여자이고 대담하기까지 해서 집안에 쓸모없는 것은 쓰지 않고 바깥에 나가 남의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나이를 물색하고 있던 중 드디어 마음에 드는 청년 하나가 나타나자 그녀는 그 사나이에게 온갖 희망과 마음과 행복을 걸었습니다. 청년도 몹시 기뻐하며 그녀 못지않게 애정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루지엘이 다 제롤리라 하는 이 청년은 태생은 귀족이었으나 친척들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따돌림을 당하는 악덕의 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비롯해 온갖 비천한 악행을 거듭하는 것이 살레르노 전체에 알려져 있었는데 부인은 그런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하녀를 통해 밀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쾌락을 거듭하면서 부인은 그의 과거 생활 태도를 비난하게 되었고 그녀의 사랑을 위해 그런 짓은 그만둬 달라고 부탁하고 대신 어떤 때는 돈으로 또 어떤 때는 다른 것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극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쪽 발이 썩은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환부를 보고 친척들에게 썩은 뼈를 잘라내지 않으면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자 친척들은 잘 알아듣고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마취하지 않으면 고통에 못 견뎌 수술도 할 수 없으리라 판단해 저녁에 예정된 수술을 위해 아침에 어떤 약을 섞어 무약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시면 환자는 수술 때문에 오는 아픔을 잊고 그동안은 잠이 들 수 있는 약으로 그것을 집에 가져오게 하고는 아무에게도 그 약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자기 침실 창가에 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의사가 환자에게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말피의 친구들이 사람을 보내 대폭동이 일어나 부상자가 많이 나왔으니 와달라고 부탁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다리 수술을 내일로 미루고 작은 배에 올라 아말피로 갔는데 의사의 부인은 오늘 밤 남편이 돌아올 리 없다고 생각하고 여느 때처럼 루지에리를 불러 침실에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자러 갈 때까지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루지에리는 침실에서 부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대단히 목이 말랐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먹이기 위해 만들어 두었던 무력병이 창가에 놓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음료수인 줄 알고 입에 대고 단숨에 마셔버렸고 곧 졸려서 곤히 잠들고 말았는데 부인이 침실에 와서 루지에리를 깨워 일으키려고 해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화가 나서 몸을 확 밀어뜨렸는데 그 바람에 그는 자고 있던 궤 위에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눈을 뜰 기색이 없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깜짝 놀라 몸을 흔들어 깨우려고 코를 세게 꽉 쥐어보기도 하고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했지만 남자는 정신없이 자고만 있었습니다. 부인은 혹시 죽은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해 심하게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초에 불을 붙여 살에 대보기도 했으나 그래도 허사였습니다. 남편은 의사지만 부인은 의사가 아니라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청년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어 그 타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고 떠들 수도 없어 그 위에 몸을 던져 엎드린 채 울음을 터뜨리며 불행한 사건에 한없이 서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 자기 불행 위에 더 창피한 꼴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죽은 그를 이 집에서 내갈 방법을 궁리했으나 좋은 방법이 없자 하녀를 불러 사건을 얘기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녀도 아주 놀라 청년의 몸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꼬집어 보기도 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죽었음에 틀림없으니 집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운반하면 좋을까? 내일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때 이 집에서 운반되었다고 의심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 집 근처 목공소 앞에서 크지 않은 개를 하나 보았어요. 만약 아직 가게 안에 들여놓지 않았다면 우리의 일에 안성맞춤일 거예요.
그 속에 시체를 넣고 나이프로 두세 번 찔러밖에 버려두면 되잖아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딴 데서 넣었다고 생각하지 이 집에서 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원래 평판이 나쁜 사람이었으니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러 갔다 누군가에게 살해되어 괴 속에 넣어졌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어요. 부인은 하녀 의견이 마음에 들었지만 시체에 상처를 내서 영혼을 다치게 하는 짓은 할 수 없는 일이며 반대했는데 그 괴가 그 자리에 있는지 하녀를 보냈더니 돌아와서 아직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녀는 젊고 힘도 있어 부인의 도움으로 루지에리를 어깨에 짊어졌는데 부인은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 괴가 있는 곳에 가서 시체를 속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두 젊은이가 집 근처에 이사 왔는데 이들은 낼 돈은 적게 이득은 크게라고 생각하는 자들로 가구가 부족해 전날 봐두었던 괴가 그대로 있다면 둘이 가서 훔쳐오자고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가보니 아직 그대로 있어 별로 살펴보지도 않고 좀 무겁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집으로 날라왔고 마누라들이 자고 있는 방 옆에 놓고 침실로 가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었던 루지에리는 약의 효력이 사라져 아침쯤 잠이 깨어 감각은 되찾았으나 머릿속은 흐리멍텅했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손으로 더듬어 보니 아무래도 무슨 상자 속에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자고 있는 걸까? 깨어 있는 걸까? 대체 어느 쪽이야? 가만 있자. 간밤에 난 분명히 그 여자의 침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쩐지 괴 속에 들어있는 것 같구나. 어찌된 일일까? 의사인 남편이 돌아왔던가 무슨 다른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 그래서 부인은 내가 잠들어 있으니까 이 속에 숨긴 모양이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작은 괴 속에 있다 보니 옆구리가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몸을 뒤척이다 잘못해 괴 측면에 옆구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괴는 높이가 고르지 못한 장소에 놓여 있어 기울어지는 순간 뒤집혀 큰 소리를 내고 말았는데 그 소리에 가까이에서 자던 마누라들이 깨어 너무 무서워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루지에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몹시 걱정이 되었으나 괴가 뒤집힌 순간 뚜껑이 열린 것을 알고 어떻든 밖에 나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긴 했으나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출구를 찾고자 손으로 더듬으며 집안을 걷기 시작했는데 손으로 더듬으며 걷는 소리를 눈을 뜨고 있던 마누라들이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누라들은 젊은 남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밤늦도록 깨어있다. 이제 막 잠들어 부르는 소리가 뒤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누라들은 더욱 무서워져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도둑이야라고 외쳤습니다. 외침 소리에 근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이 소동의 남편들도 일어났고 루지에리는 어리둥절한 채 그들에게 잡혀 소동을 듣고 뛰어온 식영비원의 손에 인도되었습니다. 시의 장관 앞에 연행되자 원래 모든 사람들로부터 악당이라고 여겨졌던 사나이라 곧 고문을 당해 고리대금 업자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간 것이라는 자백을 강요당하고 말았습니다. 루지에리는 결국 자백했고 장관은 당장이라도 교수형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이 되자 루지에리가 고리대금업자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 잡혔다는 소문이 살레르노의 거리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그것을 들은 의사 부인과 하녀는 놀라는 동시에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간밤에 자기들이 한 일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꾼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루지에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부인은 미칠 듯이 가슴이 아파왔는데 아말피에서 돌아온 의사는 그가 환자에게 사용하려고 했던 물병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자 이 집안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 없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다니? 그렇게 세상에 물이 없나요? 당신은 그걸 보통 물인 줄 아는군. 그건 바로 마취약이야. 그것을 들은 부인은 루지에리가 그것을 마셨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 후 부인의 분부로 루지에리의 소문을 들으러 갔던 하녀가 돌아와 그가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모르겠다는 하녀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루지에리를 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녀가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고 하자 부인은 하녀가 할 일을 차근차근 주의 깊게 가르쳤고 하녀는 곧 주인인 의사에게로 가서 흐느껴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께서도 그 루지엘이 다 제롤리라는 젊은이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지요? 그 사나이가 저를 좋아해 저는 무서움과 그리움이 뒤얽힌 가운데 저도 모르게 그 사나이의 연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리께서 지난 밤에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고 자꾸만 저를 꾀는 바람에 같이 자려고 그만 제 방에 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길래 물이나 포도주가 어디에 있는지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았고 안방에 계셨던 마님께 얼굴을 보이고 싶지도 않아 주인 나리 방에서 물병을 본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게 하고 먼저 있던 데에 병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나리께서 크게 화를 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실수라는 건 있지 않아요? 물론 저는 제가 한 짓을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결과 지금 루지에리는 목숨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제발 잠시의 여가를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써서 루지에리를 구하러 가려고 합니다. 의사는 하녀의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으나 연인을 구하러 가라고 허락을 했고 잘 풀렸다고 생각한 하녀는 곧장 루지에리가 갇힌 감옥으로 달려가 옥지기를 잘 구슬러서 루지에리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루지에리에게 만약 살고 싶으면 재판관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난 다음 곧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야말로 싱싱하고 팔팔한 몸매를 하고 있어 재판관은 한번 이런 여자에게 열쇠를 꽂아 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방아 찧는 일이 끝나고 일어나자 그녀는 재판관에게 주인인 의사 집에 그를 끌어들인 일이며 멋모르고 마취약 물을 먹였다. 그가 죽은 줄 알고 궤 속에 넣었던 일 등을 조리 있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수와 궤 임자와의 말다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루지에리가 고리 대금업자의 집에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관은 의사에게 마취약에 대한 일이 정말인지를 물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고 목수와 궤 임자와 고리 대금업자를 출두시켜 신문한 결과 고리 대금업자들이 그날 밤 궤를 훔쳐 집으로 가져간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지에리를 불러와 전날 밤엔 어디에서 잤는가 묻자 그는 어디서 잤는지 기억이 없으나 하녀와 자기 위해서 마체오 선생 댁에 간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관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재미있어하며 하녀와 루지에리, 목수, 그리고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되풀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루지에리는 마침내 무죄 판결로 석방되었으며 궤를 훔친 고리 대금업자들은 금화 10잎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부인은 연인인 루지에리와 그녀를 나이프로 찌를 뻔했던 하녀와 함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웃었으며 두 사람은 그 후에도 자주 만나 마음껏 사랑의 쾌락을 누렸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궤 속에 넣어지는 일은 사양할까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재판관이 하녀의 몸에 열쇠를 꽂도록 해서 불륜남을 구한 의사 부인 이야기였습니다.